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의 수면 시간, 초등학교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 그리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휴대폰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들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휴대폰 때문에 정말 속 많이 썩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도 전혀 예외는 아니고요. 즉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10이면 9 가정은 아마 자녀들의 휴대폰 문제로 굉장히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몇 시에 잠자리에 아이들이 듭니까? 지금 몇 시에 자러 갑니까? 보통 서양 기준으로는 늦어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9시에는. 솔직히 빠른 집은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기준으로 7시에도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요. 보통 8시 정도면 아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서양 기준으로는요. 한국은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9시가 되면은 그 TV에서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런 그 방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즉 9시에는 한국 기준으로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9시에 아이들이 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10시, 심지어 늦으면 11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가정마다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휴대폰을 보는 건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아이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게임 하겠죠. 솔직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뭐를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요즘 1, 2, 3학년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는지.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게 게임.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인스타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소셜 미디어, 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느라고 시간을 유튜브 쇼츠, 유튜브 이런 거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게임이나 그들만의 또 그 또래만의 즐기는 뭔가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어쨌든 그 휴대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취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잘 자야 될, 한창 많이 자야 될, 적어도 한 9시간, 10시간 자야 될 나이에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태블릿이 될 수도 있죠.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같이 묶는 겁니다. 그냥 쉽게 휴대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서양 기준으로는 만약에 취침 시간이 잠자러 가는 시간이 9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그런 거를 보면 안 돼요. 즉 우리가 말하는 그런 휴대폰, PC 이런 거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한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가능한 게, 서양에서는 보통 서양이라면 영어권 국가들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 또래들이. 그 또래 중에서 휴대폰을 가진 아이는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친구들 중에서도 누구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저는 보지 못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엔 반드시 부모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성인이 된 그런 가족 중에 성인이 어른이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주고 학교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잖아요. 주변 아이들을 학교 시간에. 휴대폰 확인하는 아이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가진 아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북미에서는 초등과정이 5학년까지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 아이가 다닌 학교는 6학년까지 있는 학교였는데 휴대폰 있는 친구를 제 기억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즉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말 그거는 너무 좋은 부모한테도 너무 좋은, 그냥 지나고 보니까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은 휴대폰 없이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기준으로 한국 친구들은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도 휴대폰이 있는 경우가 제가 뭐 퍼센티지까지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 2명 중 1명, 적어도 3명 중 1명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아마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수면 방해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걸 뭐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근데 이게 한국 현실에서는 참 휴대폰을 그렇다고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남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가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북미 기준으로는 아이가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사실 5,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갔다가 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한국은 구조적으로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가 끝나면 뭐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기준으로 뭐 줄넘기 학원, 뭐 그게 그건가요? 어쨌든 뭐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수학 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뭐 공부방에 가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이런 또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미술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 뭐 피아노 학원 가는 친구도 있겠고요. 하여튼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부모님이 아이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부모님이라도 야, 너 게임 열심히 해라, 너 뭐 이런 영상 쇼츠 열심히 봐라 이러고 휴대폰을 사주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내 아이가 동선이 있으니까,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에 안전을 위해서 내 아이에게 쥐어준 휴대폰이 내 아이의 정말 정신건강도 망치고, 수면이 부족하면 어쨌든 육체적인 건강도 망치고, 어린 나이에 많이 자줘야 되잖아요. 많이 자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제가 아이를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국제학교 보낼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7시면 재워라. 7시면 재워라. 맞는 말이죠. 7시에 재워서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자야지 아이들은 충분하죠.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 휴대폰이란 게 어른들도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책 보는 사람 있습니까? 책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다 요즘은 뭐 책도 휴대폰으로 그냥 보잖아요. 이북, 전자책 보듯이 그렇게 보는 세상이 됐고, 신문 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휴대폰입니다. 다 고개 숙이고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뭐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른도 그렇게 한번 중독이 되면 쉽지 않은데 그걸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게 그냥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그거에 중독될 위험에 그냥 노출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면 뭡니까? 요즘 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뭐 정말 끝도 없죠. 끝도 없죠. 그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뭐 게임이 문제가 아니죠. 단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뭐 해답이 그냥 우리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안 사줘.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내 아이는 휴대폰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또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아이가 받는 소외감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봐도 내 친구들은 다 있거든.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말만 하면 혼내. 그럼 그 아이는 정신건강에 그게 좋을까요? 그것도 참 애매하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는 뭐 서양 사회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하고 아이들이 특별히 비교를 안 합니다. 뭐 얘가 더 좋은 거 가졌다고 나도 더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뭐 얘가 우리 롱패딩 입었다고 나도 롱패딩 입어야 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왜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명이 가지면 남들도 쭉 가져야 되고, 예. 근데 서양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너가 가지면 넌 가진 거고 나는 안 가진 거야. 너가 가졌기 때문에 나도 사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쟤는 옆집 애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우리 애도 사줘야 되나? 제 반 친구 뭐 있으니까 우리 애도 사줘야 되나?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반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아이도 사줘야 되고 내 아이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를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아이가 무슨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뭐를 이해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너 이거 오히려 안 갖는 게 크면 좋은 거야. 너가 나중에 되면 알 거야. 그게 아이한테 씨알이나 먹히겠냐고요. 그런 말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그거를 알고 그것 때문에 캐나다에 간 건 아니지만 정말 그거는 저희에게 그냥 선물이죠, 선물. 적어도 초등학교 6년이란 시간을 아이와 휴대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애초에 있을 수가 없죠. 휴대폰이 없고, 휴대폰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예? 그 아이도 휴대폰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그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당연히 서양 사회도 한 12살이 되면 뭐 학제에 따라서 중학생이 되는 거죠. 예. 북미에서는 6학년부터 중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12살 때 보통 이제 휴대폰을 부모가 아이에게 쥐어줍니다. 서양 사회에선. 이게 물론 그러니까 뭐 다 서양처럼 따라가세요. 이건 아니지만 정말 부모로서 공감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심지어 아이 휴대폰을 버리고 싶어. 숨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면 사실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휴대폰을 버려버리고 싶은, 진짜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정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생 되면 서양 사회에서도 16살 먹으면 뭐 그냥 풀타임으로 일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완전히 학업을 멈추고. 그러니까 한국도 16살 정도 되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은 정말 컨트롤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사실 뭐 바뀌지 않는 한
부모님의 힘으로 그 휴대폰 습관을 바꿀 수는 없는 나이입니다, 벌써. 중학교 고학년만 해도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서양도 중학생이 되면 정말 휴대폰 없이는 아이들이 못 지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나마 조금 한국 사회보다는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휴대폰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근데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마 어린 친구들도 휴대폰이, 글쎄요, 한국 친구들 어떨까요? 여기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초등학생들 휴대폰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궁금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혹시 뭐 경험 있으신 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 아니면 여기 말레이시아 로컬 친구들 어떤지, 만약에 알고 계시면 좀 그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속은 많이 상하실 거예요, 휴대폰 때문에. 사실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늦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제가 어떤 비법이 있나요, 선생님? 사실 비법이란 게 있을 수 없죠.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아이는 휴대폰이 없는데 부모님은 맨날 휴대폰만 봐. 그럼 아이도 옆에서 같이 보는 거죠. 엄마 뭐해? 아빠 뭐해? 같이 계속 옆에서 보면은 아이는 휴대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휴대폰에 노출되는 거죠, 뭐.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지만 참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부모들이 이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자꾸만 참견하고 그러면 참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딱히 제가 어떤 방법을 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휴대폰 주지 마세요, 휴대폰 못 보게 하세요, 부작용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냥 식당에서 아이 휴대폰 아니면 영상 틀어주는 거, 아이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죠. 왜 우리 식당 가면 어린아이들, 그 왜 아이들 앉는 의자에 앉아서 정말 어린아이들, 3살, 4살 이런 아이들 그냥 그런 동영상 푹 빠져서 보고 있는 거 정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서양에서는 참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뭐야 그래서 결론은 뭐 다 이민 가라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다 이민 갑니까? 그것 때문에 이민 갑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민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현실이 참 그렇다는 거죠. 꼭 모든 영상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답이 뭐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답을 맨날 말합니까? 그냥 이런 현실을 공유하는 거,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주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답이 뭔데? 답.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모든 거에서 답을 찾는 거. 답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뭐 서양 찬양론자야, 사대주의자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크리티컬 띵킹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길러주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어렸을 때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늘 강조드리지만, 한국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선 우리들의 개개인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획일주의적이고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가는 스타일의 그런 교육 방식,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참 이게 또 다른 얘기로 전환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제 영상이 그냥 헛소리가 아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